안녕하세요. 쌤캠입니다. 오늘은 그 대치동 학원에 대한 문의가, 그러니까 대치동은 어떤 학원인가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대치동의 학원을 알아보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음, 대치동은 그 학원과 학사가, 그러니까 학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시원이나 고시텔이 조금 더 발전한, 그러니까 애들을 재우고 깨우고 먹이고까지 하는 학사고요. 이 학사라는 곳 안에도 이제 애들을 뭐 조용히 시키고 딴짓을 못하게 하고 이런 그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학원과는 별개로 움직여요. 학원은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인 거고, 학사는 이제 애들을 먹이고 재고하는 기숙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3년에서 5년 전부터 이 대치동의 학사가 붐이 일고, 그러니까 대치동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성향은 뭐냐면, 일반 종합반을 다니자니 내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기숙학원에 가자니 너무 타이트하고 빡빡해서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그러면 대치동은 그 일반 종합과 그리고 기숙의 중간 지점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숙들은 이제 너무 억압, 뭐 타이트라긴 그렇고 좀 규칙들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해 안 되는 규칙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단체고 먹이고 재우고를 다 학원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규칙들은.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런 게 싫고,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큰 것도 싫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조금 유동적인 기숙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대치동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대치동의 장점이라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기숙학원은 뭔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약간 군대식의 사고가 들어가 있다면, 대치동은 이제 규모를 다운시키면서 유동적인 학원이라고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치동의 장점은 무조건 소규모여야 합니다. 그치만 기숙에 비하여 어떤 생활관리나 이런 것들이 한 건물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치동의 장점은 소규모 유동적, 그리고 기숙의 장점은 대규모 안전성, 이렇게 두시면 비교가 빠르실 것 같고요. 대치동에도 굉장히 많은 학원이 있고요. 그 안에도 이제 기숙학원처럼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치동 학원을 선택하실 때도, 특히 지방 경우,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대치동과 거리가 좀 있으셔도 픽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방은 이제 학사, 그러니까 기숙사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의 생활 관리나, 그리고 기숙사와 학원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에 들어가서 뭔가 그 강압적인 무언가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6, 7월에 이제 대부분 나 이제 여기서 못하겠다, 내지는 이제 기숙에서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학생, 그러니까 기숙에서 6개월을 하면 성적이 당연히 한 등급씩은 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에게 어떤 핍박을 가하지 마시라고. 부모님은 너 왜 그래? 뭐 이런 전혀 어떠한 말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걸 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기숙학원에서 6개월이면 300만 원씩, 최소 300이에요. 300씩 쳤을 때 1800, 2000이죠. 뭐 문제집 사고 뭐 하고 하면 2000인데, 이 돈을 들였는데 성적이 안 움직이면 미치죠. 저라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 뭐 아이에게 여태까지 뭐 했냐, 너는 뭐 했냐 하셔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건 하지 마시고 이제 12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러면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학원 이동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학원을 이동할 때는 이 학원과 완벽히 다른 장점을 가진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200명짜리 기숙에 있었어.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러면 규모를 다운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소규모. 반대로 소규모에서 한다고 했어. 근데 애들이 소규모에서 막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완전 타이트한 기숙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장점이 분명히 다른 학원을 선택하셔야지 이 아이의 공부 스타일에 다른 전환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숙에서 기숙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 기숙에서 아이가 6개월 동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럼 다른 기숙으로 간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거기서 뭐 한 반에 30명씩 수업하면서 뭐 조별 클리닉 이런 제도가 없었고 질문도 마음대로 못 받았고 이럴 경우에는 완벽히 다른 장점인 한 반에 5명에서 10명 놓고 수업하고 이 아이가 질문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고 뭐 이런 학원을 선택하셔야지 조금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원 이동에 고민이 많고 학원 이동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대치동의 학원들은 어떠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럼 뭐 저는 지방인데 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그때 늘 말씀드려요. 아이가 뭐 휴대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증상이 있으면 대치동은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 그 학원에서 잠을 자는 학사로 이동하는 거리가 5분, 10분 정도 걸리고 그때 충분히 아이가 다른 곳으로 이제 좀 유혹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대치동 학원들은 학원과 학사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학사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학원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런 거 학원에서 가해지는 제재가 두려워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치동 학원을 선택하시더라도 학사와 연결이 잘 돼 있고 관리가 탄탄한 학원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대치동을 선택하시는데 대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치동은 소형이 장점인 학원인데 200명, 400명 한 반에 30명, 50명 두고 수업해서 아무 장점을 일으킬 수 없어서 부모님들께서 대치동 학원을 알아보실 때도 학원과 학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5명, 10명을 그러니까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초반에 대치동 영상을 찍었었지만 되게 힘들게 괜찮은 학원을 딱 한 곳 찾았고요. 내년에도 제가 다시 막 그 학원을 알아보러 투어를 시작하겠지만 작으면 부모님들 불안하고요. 작으면 이 학원이 망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요. 크면은 내 아이에게 관심을 안 주면 어떡하나 불안하고요. 사실 불안한 건 어느 학원을 선택하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은데도 이제 시스템이 탄탄한 학원을 찾는 과정이 힘든 거고,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 노력을 저도 하고 부모님들도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신 학원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학원을 플러스 1,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잘 비교하셔서 내가 상담을 가볼 수 있는 학원이 한 군데 늘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대치동 학원의 그 상황, 대치동 학원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은 이 위에 저의 카톡 주소와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연을 읽고 거기에 맞는 이제 학원이나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드리는데요. 바로 이제 상담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저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사연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 나눈 유튜버 쌤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